지금 한국에서 바이비트 한국 차단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접속이 끊기는 순간 내 자산이 화면 너머로 잠겨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루면 손이 묶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새로 설치도 최신 버전 유지도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까지 진행 중인 흐름입니다.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때 가장 무서운 건 문제가 생긴 뒤에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로그인 자체가 막히면 출금 버튼을 누를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부터. 이번 조치의 핵심은 FIU 기준으로 미신고 해외 거래소 제재라는 점입니다. 신고가 안 된 해외 거래소에 대해 한국 쪽에서 강하게 칼을 빼든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인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정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미신고 상태가 지금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구글 정책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한국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다운로드가 막히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막히고 업데이트가 막히면 기존 이용자도 점점 불리해집니다. 앱이 낡아질수록 오류가 늘고 결국 접속이 끊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접속 제한은 단계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업데이트가 막히고 그 다음엔 접속이 불안해지고 마지막엔 아예 닫힙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가 고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얽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섰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지금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 기준입니다. 이미 설치된 앱이 있는 분들은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라 시간이 갈수록 환경이 나빠지고 접속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도 그러니 그냥 두고 버티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움직이셔야 합니다. 앱이 열릴 때 출금을 해두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닫힌 다음에는 방법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안전한 방향으로는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지갑으로 옮겨두면 거래소 접속이 어떻게 되든 자산 자체는 내 손에 남아있게 됩니다. 출금할 때는 주소와 네트워크를 정확히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복사한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액으로 먼저 보내서 정상 도착을 확인한 뒤에 나머지를 옮기시면 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에 게다가 앱만 문제가 아니라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앱이 안 되면 외부로 가면 되지 않나 생각하시지만 그 길도 함께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우회 방법으로 VPN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보안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라 편하다고 가볍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냐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코인 선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에겐 맞지 않는 부분이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조건이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실제로 이동이 집중되는 곳들입니다. 그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이용하다 막히는 구간을 줄여주고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라 이동 옵션으로 많이 선택되는 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까지 함께 따져보면 이동할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5거래소의 핵심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교표처럼 한 번에 보이게 만들어 놨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빠르게 옮기는 게 자산 이동 방향이 잡히셨다면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기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그래서 실력은 차트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진입 타이밍을 얼마나 깔끔하게 잡느냐에서 갈립니다. 먼저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면서 매수로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개념이고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 구간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럼 롱은 언제가 유리하냐? 제일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분명한 장에서는 롱이 더 편합니다. 가격이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고 조정이 와도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받쳐주는 흐름이라면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신호로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장면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그림입니다. 힘이 실린 상승은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뉴스 체크는 필수입니다. 차트가 좋아도 밖에서 찬물이 끼얹어지면 흐름이 꺾입니다. 반대로 긍정 뉴스는 상승에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끌어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은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분명할 때 유리합니다. 내려갈 때마다 저점이 더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은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척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엔진이 꺼져간다는 느낌입니다. 힘이 빠지면 아래로 꺾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밀어줍니다. 규제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매수 심리가 식어버리고 시장이 위로 올라갈 이유가 줄어듭니다. 해킹 사고나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뉴스는 공포를 키우는 재료가 됩니다. 이런 재료가 쌓일수록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같이 쓰면 판단이 더 빨라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여줍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 변화와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